잠깐! 오늘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열어 이 영상을 클릭한 바로 그 순간 홍콩 한복판에서 파이네트워크 로고가 선명히 박힌 실물 ATM 사진이 최초로 포착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 커뮤니티를 순식간에 뒤흔들고 있다는 걸 아셨나요? 아시아에서 가장 치열한 금융허브에서 등장한 단 한 장의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파문을 일으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년간 매일같이 휴대폰으로 채굴하고 커뮤니티를 일구고 회의론과 조급함을 동시에 견뎌낸 수천만 파이오니어에게 이 기계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아이디어와 테스트의 영역에 갇혀있던 프로젝트가 현실의 피부, 즉 사람들의 일상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물리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이 사건은 한 프로젝트의 내부 호흡을 넘어 암호화폐의 실질 가치는 어디에서 창출되는가라는 산업 전체의 난제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수천 대의 비트코인 ATM이 이미 존재하지만 주로 소수의 기술 친화적 투자자에게 쓰이고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 종종 10-20%가 붙는 구조가 다반사였습니다. 아직 인클로즈드 메인넷 상태이고 대형 거래소 상장도 되지 않은 파이코인에서 ATM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그래서 더욱 이례적이며 시장 추종이 아닌 완전히 다른 경제 모델을 시험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홍콩 발판 전략이라는 렌즈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홍콩인가? 법적으론 천국 같다가도 순간 칼날로 변하는 이 도시에서 무엇을 시험하려는가? 그리고 이 사건이 상징 이상의 실체를 갖는다면 2025년 11월 22일 커뮤니티가 숨죽여 기다리는 그 날짜를 향한 신호탄일 수 있을까? 지금부터 표면의 팩트에서 전략, 그리고 잠재 리스크까지 겹겹이 겉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첫째, 유형적 발자국의 해독입니다. 홍콩의 파이 ATM은 단순 쇼룸 모델이 아닌 디지털 자산 파익과 법정 화폐 사이를 잇는 구체적 도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론적으로 사용자는 은행 ATM을 쓰듯 직관적으로 파일을 입금 인출하고 PEP 지점처럼 현금과 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단순성이 암호화폐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일상으로 녹여내는 데서 결정적입니다. 커뮤니티 내부 심리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파이가 여전히 IOU 국면이고 어떤 거래소에도 공식 가격이 없는데도 ATM 정보가 퍼진 직후 커뮤니티 PEP 거래는 체감상 활성화되었습니다. 가치가 거래소 호가판이 아니라 사용자 네트워크의 실제 수요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자가 운영 경제가 맥동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 기술 업그레이드를 넘어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무는 심리적 촉매입니다. 화면 속 숫자였던 파이가 이제 손에 잡히는 기계로 전환되며 코드 수천 줄보다 강력한 실제감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상향식 바텀업 경제 모델의 가시화입니다. 이 ATM이 코어팀 직접 배포가 아니라 파트너나 지역 운영자 혹은 열성적인 파이오니어 주도의 실험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면 의미는 더 커집니다. 생태계가 기다림에서 행동으로, 중앙의 승인에서 커뮤니티 주도 확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ATM은 본질적으로 자동화된 PEP, 현금, 파이 교환 노드일 수 있습니다. 중앙 거래소 없이도 분산된 유동성 포인트가 점선면으로 증식한다면 파이는 거래소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성과 네트워크 효과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가 운영, 자가 유지 생태계의 초기 표현입니다. 셋째, 블루오션 공략이라는 전략축입니다. 이 모델이 홍콩을 넘어 방콕, 마닐라, 자카르타, 나이로비, 라고스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은 꽤 설득력 있습니다.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성인 약 14억 명이 은행 계좌가 없고 그 상당수가 동남아, 아프리카에 집중됩니다. 반대로 이 지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0-90%에 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전통 금융이 놓친 틈새를 모바일 퍼스트인 파이가 겨냥한다. 휴대폰 배터리와 데이터 소모 없이 채굴 가능한 구조. 초저마찰에 온 오프램프 ATM 결합이 전략은 투기꾼의 놀이터에서 비트코인과 맞붙는 게 아니라 은행이 실패한 곳에서 사람들의 통화를 지향하는 길입니다. 이번 ATM은 그 다리가 실제로 놓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1차 현장 실험에 가깝습니다. 이제 홍콩이라는 무대의 양날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원본 논의가 홍콩을 정책 개방의 상징으로 보지만 오늘의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가상자산 규제 틀을 갖춘 곳 중 하나입니다. 2024년 6월 이후 SFC증권선물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의무 라이선스를 적용하며 AML/CFT 투자자 보호를 강도 높게 요구합니다. 수탁, 거래, ATM 운영 등은 강력한 감독 대상이며 무허가 운영은 곧바로 불법이 됩니다. 이 말은 곧 홍콩에서 실물 ATM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건 스스로를 규제 레이더 위로 올리는 일과 같습니다. 이는 최고 수준의 통제가 작동하는 실험실에서 버티겠다는 선언이며 규정을 어기면 폐쇄, 과징금, 악성 선례라는 혹독한 대가를 감내하겠다는 각오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건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대담하고 동시에 위험한 포지셔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업계의 회의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파이의 소스코드가 전면 오픈이 아니라는 점, 폐쇄형 메인넷이 길어졌다는 점, 추천 기반 성장 모델이 MLM과 유사하다는 비판, 휴대폰 채굴이 실질 합의인지 단순 분배 장치인지에 대한 기술적 의구심, 이러한 질문에 ATM 하나가 답을 주진 못합니다. 비평가들은 이번 등장이 커뮤니티 열기를 유지하려는 PR에 가깝고 상장되지 않은 자산의 가치에 환상을 씌우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냉정한 시각입니다. 그러나 파이의 반론은 방향이 다릅니다. 파이는 애초에 초고속, 초성능 레이어 1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사용자를 모으는 이더리움, 솔라나식 노선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먼저, 기술, 거래는 그 다음 전 세계 5천만의 KYC 유저 베이스를 우선 구축해 가장 어려운 과제인 채택을 선점했다는 논리입니다. 오픈 메인넷 지연은 유저 인증을 완결하고 앱 생태계가 열릴 때 즉시 쓰일 만큼 성숙해지도록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홍콩 ATM은 커뮤니티 우선 엔진이 실제로 구동 중임을 보여주는 도표 한 장입니다. 코어 팀을 기다리지 않고 파트너, 로컬 운영자, 개발자가 자발적으로 유틸리티를 세우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제 커뮤니티의 심장 박동을 더 빠르게 만든 날짜 2025년 11월 22일을 살펴봅시다. 이날을 기점으로 오픈 메인넷이 열리고 파이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정식 접속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돼 왔습니다. 다만 독립적인 확인을 통해 보면 이 날짜는 코어 팀의 공식 로드맵이 아니라 커뮤니티 내부에서 생성, 증폭된 셀링 포인트에 가깝습니다. 공식 어나운스도 기술 힌트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진위보다 집단 신념의 효용입니다. 수백만이 같은 날을 바라보면 자원 배분이 정렬됩니다. KYC 속도가 붙고 앱 개발이 촉진되고 PEP 거래가 활기를 맙니다. 기대가 행동을 낳고 행동이 또 기대를 강화합니다. 홍콩 ATM은 이루프의 강도를 높이는 촉매로 작동합니다. 눈앞의 물리적 증거는 그날이 온다는 감각을 구체화하죠. 하지만 셀링 포인트에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11월 23일이 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대 붕괴가 신뢰 위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코어 팀은 곤란한 딜레마에 있습니다. 확정할 수 없는 날짜를 긍정할 수도, 그렇다고 공개 부정에 사기를 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관건은 준비도입니다. 커뮤니티가 만들어내는 유틸리티 ATM, 상점 결제, 지역 노드, 서비스형 인프라가 충분히 두터워지면 오픈, 상장, 가격이라는 외부 이벤트가 아니라도 네트워크는 생존,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틸리티가 빈약하면 어느 날의 불꽃놀이가 끝난 뒤엔 재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홍콩에서 목격된 파이 ATM은 제품 업데이트가 아니라 전략적 선언입니다. 가장 엄격한 규제 실험실에서의 의도적 테스트, 거래소가 아닌 커뮤니티 수요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상향식 경제 모델의 가시화, 전통금융이 놓친 14억 명의 언뱅크들을 스마트폰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평행 금융 생태계의 예고장이, 모든 문장이 한 장의 사진에 겹겹이 새겨졌습니다. 이것이 법적 장벽을 넘어 성공적으로 증식할지 혹은 선례의 벽에 막혀 좌초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미 첫 번째 돌은 던져졌고 잔물결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커뮤니티의 믿음, 시간, 노력이 지속 가능한 경제 가치로 변환될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파이네트워크가 통과해야 할 가장 큰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하이프일까요? 아니면 사용자에서 가치로 흐르는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의 태동일까요? 홍콩이라는 가장 매서운 시험장에서 첫 점화가 성공한다면 그 불씨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전 세계 도시의 골목까지 번질 수 있을까요? 반대로 규제의 칼날 앞에서 이 실험이 꺼진다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시선, 체감, 현지 정보, 그리고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커뮤니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유틸리티가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현장을 추적하며 냉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곳은 전략과 트렌드를 해부하는 파이네트워크 뉴스. 저는 진행자였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